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2023년 올해가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올랐었던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0.55% 빠졌고 코스닥도 0.41%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폭이 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하락 종목이 우세한 시장인데 대비해서 체감적으로는 그래도 좀 양호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도 간간히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체감상으로는 괜찮았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으로는 대동그룹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포스코와의 로봇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끝까지 또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2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요.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솔루션 주신다고 하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한 분씩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네. 뭐 하실 건가요? 집에서 쉬어야죠. 아, 쉬실 건가요? 네, 저는 네.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케이크 사서 케이크 먹으면서 네. 나홀로 집에 시리즈 전편 다시 보기. 아, 혼자요? 네. 그러면 조금 외로우실 수도 있겠네요. 왜 외롭죠? 케빈과 함께인데? 네, 외롭지 케빈과 않습니다. 함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로운 크리스마스에 휴식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또 똑똑한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니까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자, 오늘 시장은 모두가 다 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깨지면 안 되는 선을 지켜주고 있었고 코스닥이 847.37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 한 가지가 의문점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물량, 개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지수는 상승하는 것인가? 매도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물량을 바로 내일과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유분에 따라서 배당락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승분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더 큰 상승폭이 기대되고 있죠. 왜? 지금 매도가 나왔던 그 물량들이 온전히 다시 종목들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1월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면서 개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토리 기법으로 보유하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군에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해 몇 거래일 안 남은 올해만 잘 버텨내신다면 내년 초에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설명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월 달의 상승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저는 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장 대동합니다. 이런 또 멘트가 떠오르는데. 제가 방송 초기였으면 네.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망치 들고 하지 마! 이랬을 텐데 오늘은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대동 관련주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이미 대동과 대동기어가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로봇 관련주의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던 얼마 안 됐죠. 몇 달 안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주가가 올라갈 때 뉴로메카까지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했었던 후속주가 뭐였습니까? 로보티즈와 로봇 관련주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등장했었던 게 대동과 대동기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포스코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던 시기였었다. 그래서 대동과 대동기어는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개발되고 있는 사업군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반짝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다라는 거.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를 못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동과 대동기업, 그리고 대동공업까지. 자,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대동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건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찰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됐던 종목과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솔루션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지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저희가 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선물도 마련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기 전에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로 상담을 주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매매를 하신 건지 어디까지 보는 게 맞는지 그냥 기계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주시는데 수익 구간이신 분들 전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실 가격 구간이라면 꼭 전화 주셔서 왜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내려가면 더 위험할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수익 구간이신 분들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셔서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그 종목을 어디까지 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 혹은 이제는 익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상담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300원 그리고 비중 10%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산텔레콤 오늘 2,59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래 되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기산텔레콤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껴있긴 하지만 정치 테마주들과도 연관성이 좀 밀접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과의 관련성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2022년 기준으로 46억 원이면 충분히 500억에서 700억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올해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는 이 정도면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2,58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580원에서 진입했을 때 우리가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맥시멈으로 잡아봤을 때 3,945원을 넘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3,940원이 되기 이전에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을 토르기법의 자리로 보거나 혹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3,725원이라는 가격으로 좀 낮춰서 보고요. 3,725원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700원 아랫단인 3,695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비중이 10%시니까 지금 이 정도라면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셔서 비중을 높이시고 평균 단가를 3,000원대까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하는 방법으로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산텔레콤 상담 한번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츠한볼요. 이츠한불 화장품 관련주. 네네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657원에요. 네. 14%요. 12,657원에 14%요. 예. 네네. 시청자님 혹시 매수 언제쯤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지금 손실 중이셔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아, 예, 한 5%대 정도 좀 빠져가지고 계속 박스콘 그리고 있는 것 같아갖고 아, 지루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네네. 전문가님 솔루션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 잘하셔놓고 왜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가지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네네. 단기적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때는 주가가 내려갈 때가 아니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때 매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때가 보면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맞죠? 수익 구간도 한번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때 거의 박스콘 네. 그려가고 있었는데. 네네. 그랬는데 살살 조금씩 내려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 조금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권으로 올라오셨던 적이 없으신 상황이었나요, 혹시? 뭐 조금 올라오기는 조금? 했었어요. 했다가 네.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한 뭐 10%안 되는 정도로 올라갔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치환불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달팽이 크림밖에 없거든요. 달팽이 크림요. 네. 근데 네네. 지금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치환불이에요. 물론 이치환불이 문제가 되는 건 작전 치는 것처럼 세력이 주가를 위아래로 너무 많이 흔든다라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치환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목표가 이 가격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9,750원입니다. 19,750원요?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신 것보다 더 많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되셨죠? 그죠?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그 정도도 안 되셨어요? 네네네. 지금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주가를 올리기에는 재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섹터 자체에 훈풍이 불어오려면 아무래도 네네.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네네네. 3분기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 훈풍이 불어왔었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면세에서 화장품을 많이 판매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매출액의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내려왔는데 거기까지 다시 못 올라가겠냐라는 질문을 준다면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올려놨었던 가격 구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정말 이 종목이 정말 못 올라간다 그래도 17,000원까지는 오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4개월요? 네, 물론 이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가격 구간에서는 더 빠져봤자 11,500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갈 거고 거기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익 구간인 상태에서는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4%시니까 제가 저라면 익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1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6,900원 정도에서 먼저 물량 절반을 익절을 하고요. 16,900원요? 네, 그 정도 되면은 대략 한 33, 4% 정도 수익 구간이실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지금 14% 중에 절반인 7%를 매도를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19,7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시는데 만에 하나 18,000원을 넘어갔다가 17,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남은 물량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매도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7,000원 가격 구간에서 박스를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권에서 혹여나 잘못된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내려가면 17,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17,000원에서 모든 물량을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갔을 때 13,500원부터 다시 잡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3,500원네요. 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갔었던 과거가 있었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랬을 때 17,000원은 전혀 부담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가격 구간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2번만 가도 19,000원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은 상한가 한 방이면 그 다음날 갭 띄우고서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17,000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17,000원에서 먼저 한번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수익을 챙겨 놓는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상한가를 가건 아니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건 주가가 폭락을 해도 나는 이미 수익을 챙겨 놨으니까 12,000원대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내가 매도했던 물량 다시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17,000원 갈 때 또 한 번 절반을 매도하고 또 내리면 난 또 사. 그렇게 아. 진입해 볼 수 있겠죠. 네네네네. 19,000원까지 안 올라가도 17,000원 정도면 30%는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이 종목이 박스를 과거 시점에도 똑같이 그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7,000원을 넘어갔을 때 17,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절반만 매도하시고 더 올라간다면 19,750원에서 모든 물량 익절하신 다음에 이치한불이 다시 한번 13,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자리는 무조건 매수 자리.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가격을 적어 놓으세요. 네네네네. 이해가 그럴게요. 되실까요? 네, 이해 쏙쏙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치한불 아주 자세하게 또 전략을 주셨는데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G시스텔이요. 지시세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3,454원이요. 43,458원이요. 네네네.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 금액이 좀 커요. 예. 아, 20%신데 금액이 좀 크시다고. 네. 아, 이거 바이오주인데 오늘 42,1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많이 올랐었네요. 그래서 네. 예,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네네. 지금 마이너스이긴 한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어제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좀 더 들고 가봐야 돼. 좀 오래돼가지고. 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좀 괜찮게 보시지 않나요? 지시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시세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좀 됐어요.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1년? 1년 넘은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작년은 넘으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익 구간이 벌써 한번 오셨었었네요, 크게? 아니요, 제가 사고 나서부터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자리네. 작년 말쯤에 매수하신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제가 마세요. 사고 나서부터 네. 매수가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 한 가지. 녹십자 네. 그룹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가가 2022년 기준으로는 내려오기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21년에는 윗선에서 고공행진을 했죠? 네. 자, 그러면 초반까지. 이것을 실적이랑 빗대서 보자면 2021년의 실적이 2022년보다 좋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영업이익 보면 2021년보다 2022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갑니다. 네. 거기에 2023년에는 오히려 지금 흑자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흑자 폭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의 건전성을 찾아보자면 너무 네.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네.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며칠 네. 전에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앉은 자리부터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의 위치는 38,950원입니다. 네. 38,95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면 무조건 익절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는 72,300원. 네. 미수랑 신용으로 매수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버티실 수 있는 힘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 바라보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주가를 좀 낮춰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65,000원까지는. 근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너무 지겨우시면 올라갈 때 알아서 매도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너무 네. 지겨운 상황에서 수익 구간으로 왔을 때 언제부터 매도하는 게 좋느냐라는 걸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첫 네. 번째,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거래량을 줄이면서도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죠. 거기에 네. 지시셀이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JP모건 컨퍼런스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의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8일이거든요. 얼마 안 네. 남았죠? 네. 그런데 이 날짜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뉴스가 점점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1월 8일 날 어떤 컨퍼런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시셀의 주가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때는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6만 원까지 네. 올라가는 거 지루하시다면 재료가 소멸되는 1월 8일쯤 매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때까지 괜찮을까요? 그 안에? 네, 그 저는- 안에 수익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오시면 먼저 익절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내일이라도 손절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안 올라와요. 돼요. 아, 안 네. 됩니다. 자, 보세요. 네. 오늘 나온 뉴스 누구랑 협력합니까? 네, 저 루닛이랑 루닛하고요. 협력하죠? 네. 루닛은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죠? 의류 AI 관련주. 그럼 뷰노 같이 보셔야죠. 그죠? 비노도 갖고 있고요. 그쵸? 그런데 네. 지시세 왜 파시냐고요? 네. 네. 아니 좋은 종목 다 들고 계시면서 루닛이랑 네. 뷰노 들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해서 지금 이미 네. 보유하신 상황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코어라인하고 코어라인 다 소프트랑 같이? 네, 거기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다 물려 있어요. 물려 계세요? 수익이 아니라? 네, 제 물려 있어요. 예. 그러면 네. 지시셀로 수익을 만회시키셔야죠. 리스크 해지하셔야죠. 어딜 파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것들을 다 이쪽으로 다 모를까요? 안 돼요. 아, 그렇게 안 하는 게 뷰노랑 좋아요. 루닛은 내년에 업황이 너무 좋게 그러니까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아, 네. 그 종목들 본전에 매도하시고 오히려 네. 지시셀이 뷰노랑 루닛보다 괜찮다라는 건 뷰노랑 네. 루닛은 지금 증거금 100% 종목 아닌가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 미수 이런 걸 안 써봐가지고. 잘 보시면 네. 뷰노랑 루닛은 증거금 100%라는 건 미수로 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VVIP들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지시셀은 네. 신용 가능합니다. 그 아, 말이 뭐냐면 이 네. 종목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증거금 100%로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뷰노랑 루닛처럼.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신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지시셀은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저라면 네. 어떻게 판단하냐면 코어라인 소프트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왜? 신규 상장주니까. 그리고 넘어가야 될 자리가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33,750원을 넘어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못 넘어갔기 때문에 코어라인 소프트는 수익 구간이시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뷰노랑 루닛을 봤을 때 뷰노가 대장주로 주가를 올릴 거예요. 네. 그런데 올렸을 때 전고점이 되는 돌파해야만 되는 자리는 49,350원. 야,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선이 이미 다 그려져 있죠? 네. 49,350원보다 혹시 높으신가요? 높아요. 비노는 높아요. 더 높으세요? 비노는 거의 고점에 저희가 샀고 네. 또 그 코어라인 소프트는 지금 그 33,000원인가? 그 정도시면 갖고 있어요. 코어라인 네. 소프트는 본전 오셨을 때 매도하시고요. 네, 근데 GCCL이 지금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길래 아 이거를 이제 이참에 그냥 손절을 하고 털어야 되나 이제 또 다행히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네 아니죠. 잘 보세요. 네. 그러면 비중이 네. 뷰노랑 루닛이랑 코어라인 소프트에 들어간 것보다 지시셀이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시셀의 수익이 올라올 때 종목을 조금씩 네.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네. 식으로 정리하시냐면 뷰노랑 루닛이랑 코어라인 소프트에서 낼 수 있는 손실금을 지시셀로 커버링한다 생각하시고 지시셀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죠. 아 1월 8일까지 들고 가라 그거 얘기시죠? 1월 8일 네. 이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시셀은 그때 네. 가서 컨퍼런스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또 드릴 거긴 해요. 아 네. 근데 제가 노란톡방에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종목 상담 끝나자마자 한번 안내 네.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네. 들어오셔서 지시셀 네. 오늘 문의 주셨다라고 한번 네. 내용 남겨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1월 네. 8일 이후로 지켜볼 수 있는지 아니면 1월 8일 전에 익절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 뷰노라 루닛이나 코라인 소프트의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전부 다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안내 드릴 거니까 일단 네. 지시셀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노란톡방 참여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QR코드 안내 드리겠고요. 일단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화 상담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또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신데, 포트 구성에 따라서 또 비중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그 이유에 따라서 조금 더 차별화된 상담을 지금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220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요. 77%라고 하십니다. 자, 한미 반도체 정말 답답합니다, 전문가님. 잘 나갔었는데 제가 사기만 하면 이러네요. 꼭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많을 한미 수밖에 반도체. 없어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지금 걱정되는 건 한미반도체가 2021년과 22년에는 영업이익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액도 괜찮았고. 근데 올해는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저점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수급의 양이 많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에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일단 올해는 내일과 26일까지 지켜봤을 때 매도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57,800원인데 이 가격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전고점의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너무 높으시니까 62,5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전부 익절하시고 한미반도체는 진입하지 마세요. 다시 진입하시는 건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47,000원대, 5만 원 아래가 되겠죠. 47,450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진입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이 아니면 한미반도체는 실적에 대한 부진치가 너무 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기대가 돼도 내년에 끝날 때 2025년에 진입하는 건 괜찮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62,500원 선에서는 전량 익절 정리 그리고 재진입 가능한 라인은 47,450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수정사님 종목 상담 네. 어떤 종목 신청해 주셨을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6만 원에 샀고 10%요. 6만 원에 10%요. 네. 지금 오늘 52,800원 좀 빠진 네. 상태여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솔루션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네,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였었을까요?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샀거든요. 3월 달쯤인가. 올해 3월 달쯤에? 네. 네네. 그랬더니 이렇게 쫙 빠져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잡긴 하셨는데 저점에서 그런가요? 반등 나오고 내려올 때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전고점의 가격 딱 여기잖아요. 맞죠? 자, 보세요. 네. 제가 설명드린 게 맞는지. 네. 내려왔다가 넘어갔는데 네. 이 자리를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길래 이 정도면 네.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가격이 6만 원이거든요. 네네. 맞으시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점 아. 잡힌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비리가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비리가 결국에는 폭로가 되면서 시장에 네. 노출이 됐어요. 그 네. 전까지는 카카오라는 그룹을 바라봤을 때 온 국민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하나로 이미 회사를 엄청 크게 키워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내부적인 비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안 할 네.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리가 폭로가 됐다라는 건 지금부터라도 카카오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비리가 없어졌다라는 건 기업의 건전성이 네. 실질적으로 밖에 노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라면 카카오를 일단 1차 네. 매도하는 자리를 7만 원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네. 네.
7만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과거 네.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설명이에요.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못 들었었던 그 6만 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6만 네. 원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신 거를 과거 시점으로 보자면 주가가 내려오다가 7만 원대를 부딪히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8만 원까지 올라가길래 7만 원대까지 내려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데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다가도 네. 다시 올라갔던 가격이 7만 원이라면 오히려 더 유리한 6만 원에서 매수하셨다면 주가가 7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은 7만 원의 분할로 절반만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네. 84,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8만 원에서 남은 물량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빠진 혹시- 기간 오래 기다리셨지만 지금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 정말 상담 친절하게 잘해주시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종목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드리는 선물까지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영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매수가는 되실까요? 202,650원. 네, 그다음에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정도 돼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650원에 30% 담으셨고요. 오늘 177만 7,30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도 이 종목 좀 좋은 종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가 훨훨 날아갈 때 뉴스가 막 나오니까 매수하셨죠? 네, 걱정 많이 되시죠? 많이 걱정돼요. 많이 샀거든요. 네, 많이 사시기도 하셨고 주가가 내려올 때 매수 자리가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매수가 안 되셨고요. 네, 자, 근데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하시죠. 네.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 오면 매도하시는 걸로. 어떤 걸로요? 본전 오면 아, 본전이요? 네. 수수료랑 네. 세금 정도는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네. 그냥 빨리 털어내고 잊어버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1차적으로 20만 원을 다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몇 거래일 안 남은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월 안에도 20만 원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물량을 매도하시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15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아, 네. 여기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 네. 이미 평균 단가 너무 높으시니까 네. 이 종목은 이번에 주가 올라갔을 때 모두 다 매도하시죠. 네, 그럴게요. 네, 저랑 꼭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못 넘어가게 되면 또 밀려 네. 내려와요. 아. 그러면 또 마이너스 20, 30% 가격 구간에서 또 가지고 계시다가 혹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물고 있기는 해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 이거 1분기 때 234억이 난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편인데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두산 로보틱스는 20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아.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으면 내년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매도 못하면 그때부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네. 기회 올 때 무조건 네. 본전에서 전부 다 정리하시고요. 주가 네. 내려갈 때 다시 네. 진입하시는 게 고민되신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가 기대가 되신다라면 차라리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로봇 관련주 언급 드릴 때 그 종목 매수하시는 게 더 큰 수익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보면 괜찮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본전 가격 구간 오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매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전 구간에서 전략 매도라고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는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타임 특가 종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솔루션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무료 주식 정보를 내가 챙기고 싶다, 잘 가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문자 두 가지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바로 장중 소통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답장으로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8784 입력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리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는 예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2월 18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 언급드리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차량용 내장 제품과 시트 전문 생산 기업인데 현대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부품 협력 업체이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1,000억 원 규모의 미국 조지아 공장 동반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게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조지아 공장과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현대차의 유럽 시장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현대차에 대한 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0일 차트인데 현대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전고점도 못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의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이 어느 순간 증가된다라면 갑작스럽게 내연기관의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으로는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려면 아주 작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에요. 폐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한 제품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기차를 중고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지금 한전의 문제가 꽤나 깊게 화두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 가격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가득 채우는데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0원까지 늘어났어요. 더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전의 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면 민영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민영화는 절대 못하겠지만 민영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기의 가격은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한전에서는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조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로만 지켜보자면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내연기관 차량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유가도 내려가고 있죠. 너무 좋은 시장 상황인데 전쟁에 대한 이슈와 혹여나 중국에서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과거 시점의 차트와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현 2화 언제 잡았느냐? 며칠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잡았을 때 종가가 16,000원이었는데 단박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9,800원이라는 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빨이 빠진 이 구간만큼은 회복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는 4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실 때 이런 서현 2화와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당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정보 받아가시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유튜브에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궁금증 해소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때도 같이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에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MBT와 관련돼서 주가를 올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광고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지금 시장에서 점차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면 그때는 함께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3분기에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인 치지직이 네이버 페이와 연동된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로 인해서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MBT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것. 네이버 페이는 MBT의 대표 서비스인 에디슨 오퍼월의 대표 제휴사입니다. 그래서 자 글씨가 작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솔루션이죠. 여러분들 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가장 처음 시작됐었던 게 3G가 나오면서 만복이 있죠. 걸으면 그리고 어느 위치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어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AI가 들어가서 내가 여러 번 검색했던, 내가 여러 번 봤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들 모두 광고주들이 돈을 줍니다. 한 번 노출될 때마다 혹은 월 단위로, 주 단위로 계약을 통해서 광고주들이 광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매출이 더더욱이나 증가될 수 있는데 3분기에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면 지금부터 더 많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 대표 제휴사로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카카오톡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니라면 어렵겠죠. 첫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첫날은 아니고 둘째 날 먼저 MBT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바로 종목을 다시 언급을 드렸는데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끝일 것이냐? 아니죠. 저는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바로 10,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MBT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가격 구간에서 언제 돌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바로 검은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박스권의 중단 어딘가에서 잘못 매수할 경우에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까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OCI 홀딩스 여러 번 들고 나왔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국내 상장 계열사로는 OCI, 부강약품 등이 있고요. 국내 비상장 계열사로는 DCRE, OCI F1로 자, 영어니까. 자, OCI 스페셜티, OCI SC, OCI 파워, OCI 정보통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해외 계열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OCI가 해내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회사를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된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물량을 묶어둔다라고 했습니다. 묶어두겠대요. 시장에 풀리지 않게끔 묶어두겠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자, OCI 홀딩스는 언제 포착이 됐느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부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분배를 할 것인데 그 분배를 하기 위해서 증자된 유상증자 물량은 시장에 안 풀린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인데 박스권의 상승 추세죠. 그렇다면 이 자리만 넘어간다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금 토르 기법이 떴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설명입니까? 12만 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수익 구간이 짧겠죠. 하지만 기업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로만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OCI 홀딩스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만 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자, 오늘 시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시장에서 2차 전지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못 내셨을 거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에서 수익을 내셨다 하더라도 8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갈 때 매도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종목들 매매하시다가 초전 조체부터 무언가 템포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려놓고만 계신 분들 모두 함께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모두 함께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2024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 종목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편승할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들과 이 종목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튜브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저를 만나기보다는 우리 이데일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 다른 분들도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아닙니다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제가 나오지 않는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이데일리를 통해서 전화 상담 주시고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식과 검색기 그리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자료집이 무료로 공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이죠. OCI 홀딩스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 대응에 대한 솔루션과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장중 대응 전략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연휴를 앞두고 한 거래일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저희는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